저 함수의 극한부터 좀 질문 좀 받아볼게요. 공통적으로 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모자란 거 있으면, 안녕. 추가로 질문 받고, 그럽시다. 네, 질문. 함수의 극한에서 먼저 질문 받을게요. (133번이요) 안녕. 또? (125번이요) 또? 없으면 연속해서 질문이요. 236번? 네. 또? 그리고 질문? (228번이요) 네. 또? 뭐 없으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질문이요. 361번이요. 그리고 359번이요. 그리고 다들 질문 별로 안 하네. 어려웠을 텐데. 일단 이 6문제 먼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합시다. 일단 125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1과 3과 4와 1과 2와 3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y는 gx라는 게 있는 거죠. 문제에서 fx가 뭔지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x가 1 이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g 1 플러스 x분의 x가 fx보다 작고 그리고 g의 1 플러스 x분의 1이 f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서로 간의 관계를 부등호로 이루는 관계는 그 순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원과 연결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샌드위치 정리라면 양쪽에 무한대를 대입해서, 그쵸? 무한대 대입하는 거 맞죠? 왜냐면 x가 지금 f의 무한대를 찾는 거잖아. x의 무한대를 대입해서 그 극한값들끼리 비교하는 상황이 될 텐데 얘가 사실 좀 거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일종의 합성함수의 극한이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면 얘를 지금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단순히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1 빼기 0이 되죠?
그래서 1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건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1 빼기 0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로 이제 지목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빼기 1이지. 근데 얘는 1 빼기 0이죠. 1 빼기 0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1의 좌극한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2 빼기 1이면 얘 1이 되기는 하는데 좌극한이에요, 우극한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 얘가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연수만 대입한다고 하면은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2, 3 대입하면 4분의 3 점점 커지죠. 그쵸? 그래서 1에 가깝게 커지는데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1을 빼는 게 아니라 한 대충 0.9 정도를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2에서 0.9를 뺀다는 건 1의 우극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얘는 1의 좌극한이고요. 맞죠? 자, f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의 1의 좌극한과 g의 1의 우극한 사이에 있는 것이며, 샌드위치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극한일 때는 기존에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죠. 1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뭐예요, 사실? 1이죠. 그래서 얘도 1로 갖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133번은) 이제 뭐 평가원 문제를 변형한 건데, 예, 언제나 그렇듯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이 뭐다? 대입입니다. 자연수에 대한, 정수에 대한 언급은 결국엔 대입을 풀이 방법으로 유도해요.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두 3차 함수 fx, gx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g3이 0이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n-2와 n-4배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n이 1, 2, 3, 4랬죠? 뭔 말이냐면 다 대입하는 겁니다. 다 대입하라는 의도예요.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럼 대입하는 거 말고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입합니다. x가 1일 때요. g1 분의 f1은 얼마예요? 아, 이거 x라고 써야겠죠? 안녕. 안녕. 자, 1 대입하면 얼마죠? 2가 됩니다. 뭐 그렇대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없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예요? 0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도 뭐예요? 0이죠. 그렇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가 얼마다? 여전히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누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죠? 당연히 얘지. 맞죠? 당연히 이거예요. 왜? 문제에서 알려준 게 G3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써먹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극한의 가장 기본 풀이는 뭐다? 대입이다. 그래서 얘한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요. 분모가 얼마예요? 분모가 얼마야? 0이지. 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근데 분자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이어야 됩니다. 근데 0분의 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되고 다시 대입했는데 그 결과가 뭐래? 0. 얘는 0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분용이고
하나는 대입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의미하는 건 G3이 0이라는 것과 더불어 fx라는 게 2 곱하기 x-3의 제곱을 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 준다는 거죠. 뭐 하나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k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0이라는 힌트가 다음과 같은 걸 줬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순으로 누구로 가야 돼요? 얘로 가야 돼. 그렇죠? 왜? 얘도 0이니까. 대입을 했더니 G2분의 F2가 될 텐데 그게 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자가 뭐라고? 0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fx가 확정입니다. 이건 이미 확정 났어요. 끝. 그럼 이제 1번과 4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을 통해서 G1분의 F1 이 2잖아. 근데 얘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쵸? 1 대입하면 그냥 숫자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숫자야. 그쵸? 그러니까 극한을 대입이라고 인식했을 때 얘는 대입했을 때 분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분모도 어떤 일도 일어나서 안 됩니다. 분모가 만약 0이었다면 얘는 발산하게 될 테니까. 그러므로 그냥 F1이 얼마예요?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면 얘 4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G1이라는 값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 이게 되고요. 4번의 힌트는 또 뭐예요? G 4분의 F4가 의미하는 것도 2인데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럼 G4가 의미하는 게 뭐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끝났어요. 왜냐면 지금 이 GX라는 애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3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쵸? 최고 차항의 개수 2고요. 3 대입하면 0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요. 4 대입하면은 2래요. 이거 연립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G4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끝났네. 네, 뭐 이것도 사실 필요 없었네요. 맞죠? 이것만 끝났죠? 얘도 구할 필요는 없었다,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기억이면은 문제에서 G4를 물어보지 않았고 원본은 G5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C를 구해냈어야 되는 이 문제에선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끝낸 거죠. 질문 없고요. 대용이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말해요. 알았죠? 다솔이랑 아까 있었구나 질문 받을 때. 네. 질문할 거 추가로 있으면 부르시면 됩니다. 혹시 극한에서 질문할 거 추가로 있는 사람? 응? 134번이요. 13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제는 반지름입니다. 이게 제1 후보예요. 반지름 이용하는 게 가장 큰 후보다. 뭐 그 다음에 때때로는 이제 원주각 개념을 이용해서 뭐 지름과 90도 뭐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반지름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까지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요. 반원이죠. 거기에 지름이랑은 상관이 없죠. 여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접점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요.
거기 위에 반드시 그 조그만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문제에서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에 그냥 A, B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죠. 근데 우리가 X축의 접함으로 실제로 여기 길이가 B고요. 여기 길이가 A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반지름을 이용해야 된댔죠?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때문에 1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1이라는 것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1로 갈 때, A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A 플러스 1분의 B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림을 이따위로 그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맞지? 그림은 여기 이런 데다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지? 그렇죠? 왜냐면 A,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림이 사실 이쪽에 있는 거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A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B를 A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B를 A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관계식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얘를 넘긴 다음에 루트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쵸? 넘기고 제곱을 하면요. 1-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럼 이를 정리하면요. 어떻게 돼요? 1-2b가 a제곱이 됨으로써 b라는 값은 이항하고 이항하고 나눠주면 루트 1-a제곱 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목적은 b를 a로 표현하는 거니까 목적이었으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a 플러스 1분의 2분의 루트 1-a 제곱이 되고요. 요 유리화를 분자를 좀 해줘야겠죠?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근데 유리화? 이상한데? 맞죠? 이게 루트가 없죠? 고마워요. 왜냐면 그냥 이항만 한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자, 그래서 약분해주면요. 누구만 남아요? 2분의 1-a만 남고요. 계산하면 1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1 후보는 누구로 잡는다? 반지름. 반지름을 이용하겠다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건 수학 2뿐만 아니라 수학 1이랑 미적분 이런 데서도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어서 228번 연속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fx 플러스 3은 fx라는 말은 주기가 3. 원래 주기가 3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맞지? 주기의 정수배가 3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미 구간 3짜리에 대해서 전부 다 힌트를 줬으므로 그냥 뭐 주기가 3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x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0부터 1까지는 2라는 값을 그리게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1부터 3까지는 여기가 점이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주기가 3이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거는 이 그림을 그대로 복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4까지 6까지만 그려볼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냥 쭉 하얀색, 파란색 그려지는 거죠. 이게 y는 fx인데 문제에서는 fx 곱하기 fx-k가 불연속이 되는 것을 이 되는 개수를 ak라고 정의했답니다. 자, 문제에서 A1, A2, A3이라고 했는데 그럼 A1이라는 것은 fx 곱하기 fx-1이 되죠? 사실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애초에 누구밖에 없냐면 떨어져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자, 즉 무슨 말이냐면 구간 1과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이 fx-1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지금 1에서만,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죠. 헌데 fx-1은 이 그래프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불연속이 몇 개예요?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2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혹시 뭐 다른 데서 불연속이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a2라는 건 또 어떻게 돼요? fx 곱하기 fx-2니까 얘는 원래 x는 1에서 불연속이고요. 이것만 쓸게요. 얘는 x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3에서 불연속이죠. a3이라는 건 fx 곱하기 fx-3인데 이건 뭐죠? 얘 주기 얼마라 했어? 3이죠. 그럼 이건 실제로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거 그냥 fx의 제곱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다? 1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셀 거예요. 자, 여기는 1에서 우리가 불연속이랑 그럼 얘는 지금 불연속이 같은 데가 없죠. 얘만 빼고는, 맞지? 그럼 불연속이랑 결국 연속이 곱해지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불연속이랑 연속이 곱해져서 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있죠. 하나가 0이면. 그러니까 연속인 애가 0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x는 1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x는 1에서 뭐예요? x에 1 대입하면 f0이 돼서 뭐가 되죠? 연속이죠. 그래서 이거 x는 1에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아니게 돼요. 하지만 x는 2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x에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주기가 3인데 0부터 3까지 불연속인 게 하나 있으면 총 몇 개 있어요? 100가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x가 0부터 100까지니까 불연속인 거 몇 개 있다? 33개 있다. 이게 A1의 값일 거고요. 얘는 x는 3에서 불연속인데 여기에다가 x는 3 대입하면 얼마죠? 0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속되고요. 그러니까 불연속인 게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0이 아니게 되죠. 그러므로 얘도 몇 개다 불연속? 34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0부터 3까지 해서 99까지는 딱 33개인데 딱 100일 때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일 때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100일 때가 정확하게 불연속이 돼버려요. 여기가 34개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이거는 몇 개? 이것도 그냥 34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1 이렇게 됩니다. 아,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불연속인 게 두 개씩 있었는데 원래 곱해서 0 되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곱해서 0 되는 거 있고요. 여기도 곱해서 0 되는 거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이 줄어드니까 불연속인 게 좀 줄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자리에서 즉 100일 때 불연속인 게 하나씩 더 있으니까 34개가 된다라는 것만 주의해주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다? 불연속 곱하기 0은 연속이 된다. 자, 근데 이거에 단서를 좀 더 달았는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무슨 단서를 더 달았죠? 발산하는 불연속이면 0이 하나로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것은 0으로 0을 만들 수 없고, 아까도 나왔지만 무한대분의 1 이런 형태, 다시 무한대분의 1 그냥 발산한다고 할게요. 무한대분의 1? 아니죠. 0분의 1. 0분의 1이라서 무한대가 되는 상태랑 곱할 때는 0의 제곱이어야지 연속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약분해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했고, 아까 극한 파트에서 좀 이야기했었죠. 그쵸? 값이 나오려면 0의 제곱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더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떨어져 있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0 하나면 돼요. 이게 추후에 미분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일단 236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기를 강조해요. 얘가 좀 드문 그래프긴 한데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반드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수학 1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가 등장하진 않았고 수학 1에서는 기껏해야 뭐가 나왔냐면 y는 절대값 뭐 로그 2의 x 이런 형태라거나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건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라는 개념이에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린다. 그래서 로그 2x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을 접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쵸?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쵸?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려져 있는 부분을 y축 대칭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에도 그려진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보통 수학 1까지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왜냐면 이 둘은 함수거든. 함수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보는 거 그래, 그건 좋아. 근데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범위를 나눈다는 개념은 이게 단계를 두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 그래프 하나를 그리는 건데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둔 다음에 그때그때 적용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알았죠? 그걸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건 뭐 수학 1 하던 애들이 질문한 거라서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거야. 뭐 3 이렇게 할까요?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건 너무 쉽죠? 이렇게 합시다.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를 그 범위를 다 나누어서 구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평행이동과 그 절대값의 의미를 고려해서 따져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애초에 2 코사인 x가 있었고 그걸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접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걔를 3만큼 곱했으니까 그냥 더 가팔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건데 단계별로 이걸 정말 구간을 다 놓아놓아서 풀면 못 풀어. 이건 못 푸는 주제가 돼버려요. 알았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에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았죠? 이 정도는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많이. 왜냐면 순서가 좀 친절하거든. 이거 그래프 그리고 걔 y축에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하고 곱하기 3에서 다시 평행이동하면 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얘까지는 다 함수인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말을 하고요. 원본은 이런 형태입니다.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라는 형태로 x랑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원본은, 원래 형태는 누구였냐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4였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맞죠? 딱 이게 원본 형태고, 그럼 얘 그래프는 뭔데요? 방금 말했다시피 얘는 원래 y랑 x의 절대값이 없던 애를 절대값 붙인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 더하기 y는 4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x 더하기 y는 4라는 애는 절평이 4랑 4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어차피 x랑 y가 둘 다 0 이상인 부분만 구할 거기 때문에 이것 이상은 필요하지 않고요. 걔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하면 다음과 같이 이쁜 정사각형이 나오게 돼요. 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여기 2,4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찾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y는 4의 그래프예요. 알았죠? 뭐 그릴 수 있었다고 하면은 다행이었고요. 자, 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릴 건데 r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fr이라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이것과 저 도형과의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반지름이 0에 가깝다면 조그마한 원이 나오는데 이때는 교점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반지름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교점이 어떻게 생기냐는 건데 교점은 접하는 순간의 기준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여기니까 처음으로 교점의 교점이 생기는 데가 이때죠. 이때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2개가 되죠. 0개였다가 2개가 됩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4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불연속인 거 지금 3번째. 총 몇 개 달라지는지 따지는 거니까 다 그립시다. 자, 그 다음 교점의 개수가 붉은색, 하얀색은 지울게요. 이제는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엔 누구냐면 여기죠. 그러니까 요점 지날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맞죠?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어디 지날 때? 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어디예요? 여기 접할 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보다 더 가까울 테니까. 그쵸? 보장이 되나요? 여기 2,4고요. 뭐 다 당연히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여기 왼쪽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보라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점의 수가 달라지는 게 언제예요? 요점 2,4 지날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2,4 지날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점도 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언제예요? 아, 참.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슝. 그 다음은 어디예요? 저 마지막,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맞죠?
여기 지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교점이 안 달라지겠죠. 자, 몇 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한 번 달라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라졌고요. 여기 접할 때 세 번째 달라졌고요. 여기 네 번째 달라졌고요. 여기 다섯 번째 달라졌고요. 그쵸? 달라질 때마다 이게 불연속이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확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은 5개고요. 불연속은 5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한 게 A3의 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세 번째 불연속일 때 그 순간에 반지름이 누구냐는 건데 세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의 거리죠. 맞죠? 보라색. 보라색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여기가 45도니까. 그치? 그럼 이 붉은색 여기 끄트머리가 6이었잖아. 그래서 길이가 얼마예요? 3루트2죠. 1대1 대 루트 2 쓰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직선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A3은 얼마일 때? 이 3루트 2일 때. 그런 거로 내가 구하려는 A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18 더하기 25라서 4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굳이 이제 좀 더 표현을 해주면요. 이 FR이라는 거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다가 교점이 한 번 딱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리고선 교점이 4개가 됩니다. 4개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3개로 바뀌고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이게 초록색, 연두색이고요. 그 다음 파란색이고요. 그럼 3개 다음에는 교점이 몇 개냐면 2개가 됩니다. 교점이 2개였다가 저 그림을 보면서 봐야 돼요. 파란색에서 교점 더 커지면 교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라색이 될 때 교점이 다시 3개가 되고요. 보라색 다음에 주황색이 되기 전까지는 4개까지 그려지다가 다시 주황색일 때 교점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미안합니다. 여기 6개네요. 주황색일 때 4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주황색부터는 교점이 2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저 노란색일 때 하나 찍고 0개가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0에서 4로 바뀔 때 연두색은 우리가 루트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0이었다가요. 연두색일 때 딱 1이 되고요. 네, 2가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2 찍고 그 다음에 4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개수는 뭔가 2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연속인 X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두색이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파란색일 때 교점이 어떻게 된다? 3개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2개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라색으로 계속 2개에다가 이제 보라색에서 3개가 되고요. 보라색에서 보라색에서 또 2개죠? 보라색 딱 닿았을 땐 2개였다가 그 다음부터 4개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가 확 바뀌긴 하지만 그때마다 불연속인 건 한 번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5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류의 문제는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잡으면 좋습니다. 실상 풀이 과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이거 의미만 파악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딱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굳이 FR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 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쓰기보다는 그냥 몇 번 바뀌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누굴 구하는지.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것보다 저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좀 편하다. 그 말 하고 싶고요. 연속 파트가 끝났고요. 도함수 359번.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3에서 6으로 갈 때. 그 사이에 3, 2, 4, 6 아니에요? 여기가 2, 4, 6이라고? 어? 3에서 6으로 갈 때 2랑 4를 줬어요. 잠깐만. 얘가 파란색. 보라색 될 때 말하는 거니? 파란색에서 보라색 넘어갈 때? 파란색 여기서 3개였다가 맞죠? 그래서 2개로 계속 그려지죠? 여기가 파란색이죠? 여기가 이렇게 2개만 그려지다가 맞죠? 그러다가 보라색 되면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아, 여기가 3이 아니라 4라고? 그거가 3이고요. 이거 3 맞는데? 3이랑 6 사이에 2랑 4가 잠깐만. 3, 2, 4. 왜 3이 왜 떴지? 이거 그냥 4가 맞는데? 왜냐면 지금 보라색일 때 내가 잘못 말했죠. 여기 교점 몇 개예요? 4개 있죠. 그래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6이죠. 2가 어디서 뜨지? 아, 그쵸. 3, 2, 4, 6 순서대로 저희 나누는 3, 아, 여기라고? 아, 맞아요. 아까 3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래프를 잘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4였다. 보라색 딱 요점일 때 맞죠? 3루트 2일 때 4개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정리됐으면 넘어가서 359번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랑 맞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속인 것과 곱해서 연속인 걸 만들고 싶으면 맞죠? 불연속인 것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들고 싶다면 불연속인 부분에서 뭐여야 된다? 0이 와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렇죠? 불연속 곱하기 0은 연속. 무한대 불연속 곱하기 0의 제곱이 연속이 된다. 자, 그럼 미분 불가능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꺾여서 이제 다시 미분 불가능인데 얘가 꺾인 애가 있죠. 그런 애랑은 딱 0만 곱해주면 미분 가능이 됩니다. 인수 하나면 돼요. 인수 하나면 됩니다. 꺾인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값 x랑 꺾였죠? x를 곱하면 절대값 x랑 x 곱하면요. 얘가 x 절대값 x 되잖아?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 돼요. 꺾였지만 인수 하나면 됩니다. 연속만 돼 부드럽게 이어져요. 이게 대표적으로 절대값 있으면서도 미분 가능인 애가 되고요. 뭐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미분에서 0 대입하면 0이고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0인 거 확인되죠. 그렇죠? 그래서 꺾인 애는 0 하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꺾인 애가 아니라 미분 불가능인데 이게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능인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인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0을 곱해봤자 연속을 만들어주는 0밖에 안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분 불가능인데 불연속인 애는 0의 제곱을 곱해야지만 미분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았죠? 근데 얘는 실제로 기울기가 0이라서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왜냐면 이거는 0을 곱하면 붙여주는 용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꺾인 게 지금 꼭 떨어져 있죠?
그걸 0을 곱하면 붙여지게 되고요. 하나 더 곱해야지 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연속과 연속을 만드는 것을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을 만드는 것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불연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나?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여 주면 좋다.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x랑 x 마이너스 1이랑 2x 마이너스 3으로서 뭐 사실 이 정도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긴 한데 그래도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할 거라 생각해서 0부터 2까지에 대해 0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x고요. 0부터 2까지는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2 대입하면 1 돼서 똑같죠? 근데 가팔라지는 형태죠. 그쵸? 꺾였다는 의미예요. 꺾였다. 연속이지만. 자, 이게 fx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px에다가 px라는 건 다항식이죠? 다항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 p와 fx를 곱해서 연속이 됐다는 건 애초에 f는 불연속인 순간이 한순간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이 연속이 됐다는 건 p에다가 0 대입하면 0이다. 오케이, 맞다. 니은 px 곱하기 fx라는 애가 미분 불가능이죠. 그쵸? 근데 얘가 미분 가능이 됐다라는 말은 이게 x는 0에서 불연속이고요. x는 2에서 꺾였죠. 근데 미분 가능이 됐다는 거는 px라는 애가 아까 말했다시피 x제곱 들고 있어야 되고요. x-2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든 말든 관심 없죠. 꺾인 거 부드럽게 이어주는 용도로 하나, 불연속인 거 부드럽게 만들어주려면 붙이고 그걸 다시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x제곱.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px 곱하기 fx의 제곱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여전히 x는 0에서 불연속이고요. 그쵸? 그리고 x는 2에서 꺾였다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쵸? 그럼 px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px는 여전히 x제곱과 x-2 곱하기 qx면 됩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곱 곱하기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틀린 거죠. 왜냐면 얘는 제곱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꺾인 애기 때문이죠. 그쵸? 네, 그 얘기예요. 디귿은 틀렸다. 하나면 된다. 저거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기억하냐. 좀 정리하시고요. 361번 보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 시간은
네, 문제 풀면서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3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걸 반띵 해서 4분면, 그러니까 4조각으로 나누었고요. P라는 애는 여기에 살짝 위쪽에 있대요. 문제에서 이 Q라는 애가 저기 A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고 넓이, PQ가 지나간 부분의 넓이를 X라고 한대요. 그때의 fx의 부분. 자, 그래서 Q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맞지? 여기 길이가 지금 x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 길이, 맞지? 여기 길이잖아.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한다면 넓이는 2분의 ax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x가 커지면 당연히 넓이가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Q가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아가는 동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언제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x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럼 넓이가 딱 이렇게 되거든? 이거 뭐 직선처럼 그려지냐? x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부터 내 막대기 어디 갔지? 막대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색칠을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x가 이쪽으로 지나갈수록 이 노란색 선이 점점 이렇게 징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캔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확장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까지의 넓이는 이미 고정돼 있고, 즉 2분의 a까지는 고정돼 있고 추가되는 넓이가 높이가 1-b고요. 밑변의 길이가 x-1이 되고 나누기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Q가 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얘가 움직인 길이는 이걸 합쳐서 x가 되는 건데 여기만 따지면 x-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여기 이만큼까지, 즉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추가되는 게 x-1에다가 여기가 b니까 맞죠? 1-b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다는 거죠. 이게 노란색입니다. 그렇게 노란색이 여기까지 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xq라는 게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q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보라색 입장에서 맞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징 스캔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넓이는 이미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넓이, 방금 전에 말했던 2분의 a와 여기 1 곱하기 1-b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b는 이미 고정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건 여기가 x-2가 되면서 2분의 이제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높이죠. 그래서 1-a 곱하기
x-2가 넓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여기까지는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q가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이미 얘 빼고 다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마지막 거는 그쵸? 1 마이너스 여기가 x 빼기 3이잖아요. 그쵸? 4 빼기 x에다가 b 곱하기 나누기 2 이렇게 본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만큼만 빼줘버리면 되죠. 여기가 x 빼기 3이니까 1에서 x 빼기 3 빼면 여기가 4 빼기 x가 되잖아요. 그쵸? 4 빼기 x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을 뺀 거죠. 1에서 전체 넓이에서. 이게 fx 맞나요? 이게 fx입니다. 여기까지. 노란색은 x가 2부터 3까지고요. 보라색은 x가 3부터 4까지고요. 뭐 사실 등호는 어디에 붙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이거 1부터 2까지죠. 여기도 2부터 3까지고요. 마지막으로 x가 3부터 4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와 저거 미분하면 2분의 1-b죠. 쟤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a죠. 마지막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b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 a와 b의 위치는 a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다고? 2분의 1은 저기죠.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크다고? 잠시만. 그냥 a가 b보다 크다 이거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둘 다 2분의 1보다는 작고요. 자,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1, 2, 3, 4에 대해서 2분의 a라는 게 2분의 a가 뭐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양 끝에서는 어차피 이게 꺾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1-b라는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1-a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a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커진다. 색깔을 좀 맞춰볼까? 아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라는 거는 저거보다 더 작죠. 얘보다 더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분의 1-b는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근데 1-b면은 얘보다 더 크겠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제일 크고요. 얘가 두 번째로 크고요. 얘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2분의 1에서 2분의 b를 뺀 거랑 2분의 1에서 2분의 a를 뺀 거를 비교하는 건데 2분의 a가 2분의 b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걸 뺐잖아. 맞지?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거에 만족하는 건 2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